안녕하세요. 방콕 코딩 캠프 HTML, CSS, jQuery 실전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거는 CSS 포지션 플로트라는 속성을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실전 예제예요. 자, 보시면 자, 이런 디자인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는 뭐죠?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컨테이너라는 div가 있고요. 이 div 안에 이미지가 하나 들어갔고요. 이 이미지 안에 이렇게 플로트 레프트의 영향을 가진 이 p 태그가 있어요. 물론 이 이미지에다가 저희가 플로트 레프트를 주게 될 거예요. 플로트 레프트를 주게 되면 따라오는 애들도 플로트 레프트가 돼서 이렇게 왼쪽으로 순서대로 배치가 돼요. 자, 이거 플로트 레프트 주고 이거 플로트 레프트 줄 필요는 없어요. 이걸 플로트 레프트 주다 보니까 그 밑에 이어지는 이 p 태그가 자연스럽게 플로트 레프트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overflow hidden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자, overflow hidden 속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텍스트가 이렇게 이 이미지 옆에 이렇게 잘 붙다가 이미지 높이가 끝나는 순간부터 텍스트가 이 밑으로 채워져요. 이 공간까지. 자, 그러면은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렬하기 위해서는 오버플로우 히든 속성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CS 속성을 먼저 리뷰할게요. 바디 기본 서식에는 뭐 폰트 패밀리, 칼라, 폰트 사이즈, 라인 하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구글 웹 폰트 두 가지 사용할 거예요. 구글 웹 폰트 자, 첫 번째 제목이 되는 구글 웹 폰트 하나, 그리고 본문이 되는 구글 웹 폰트 하나, 두 개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당연히 뭐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좀 부드럽게 모서리 살짝 보더 레디어스 준 거고요. 위드 사이트 뭐 패딩 마진 이런 박스 모델 사용하고 올 거고요. 그리고 박스 사이징 기억하시죠? 영상에도 있습니다. 패딩 보더를 줬을 때 실제 위드 사이트보다 커지는 거를 최초의 위드스 값 안에 모두 다 포함시키는 속성이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그리고 박스 섀도우는 아주 블랙 계열인데 아주 연한 박스 섀도우를 넣을 거고요. 자, 플로트는 이 이미지를 플로트 레프트해서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죠. 오버플로이드는 텍스트가 이렇게 밑으로까지 채워지는 거를 이런 식으로 가지런하게 정렬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성은 자,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취업 성공 태국 방콕에서 한 달 집중 코딩 캠프라는 이게 H1, H2 이걸로 만든 게 아니라 B 태그, 글자 두껍게 하는 B 태그를 블럭 요소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점점점점점점 있죠? 자, 이거 HR 수평선 넣은 게 아니라 이 B 태그에 보더 바텀을 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제가 여러분들 심플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 프리뷰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들게 될 페이지예요. 자, 박스 섀도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갔죠. 자, 그런데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지 않으면 일단은 처음부터 이제 계속 만들 건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버플로우 히든 속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엉망진창의 예쁘지 않은 레이아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거를 사용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HTML 파일 기본 구문 만드시고요. 헤이어 그 다음에 엘리먼트 수평 정렬하기. 자, 여러분들 방콕 코딩 캠프
전형성에도 있지만 수평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중앙 정렬 하는 거 우리가 인라인 요소 같은 경우에 텍스트 라인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렇게 하죠. 그리고 플로트, 블록 요소 같은 경우에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라이트, 마진 오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킹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DIV가 3개 있습니다. 자, 우리 DIV 뭐죠? 블록 요소예요. 자, div width는 100픽셀, height는 100픽셀, 그리고 border 1픽셀, solid까지만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색상을 쓰지 않으면 블랙인 거예요. 자, 표시감 밀보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div라는 블록 요소를 가로 배치하려면 어떻게 했죠? 플로트 레프트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하죠. 자, 플로트 레프트 하니까 왼쪽 배치됐어요. 그러면 플로트 라이트 하게 되면 오른쪽에 배치되죠. 그러면 중앙에 배치할 때는 어떻게 했죠? 마진 오토예요. 그런데 이 div 블록 요소가 아니라 이제 인라인 요소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인라인 요소 대표적인 거 A 태그죠. 저는 인라인 요소 입니다. 자, 이렇게 인라인 요소로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A 태그로 바꿔줘야죠. 자, 그러면은 플로트 레프트 줄게요. 자, 여러분들 저기 뭐 박스에 보도 그려져 있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배치되는 걸 신경 쓰세요. 자,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 적용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거 이미지로 변경해 볼고요.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죠. 예제에서. 자, 여러분들 이미지가 뭐죠?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 자, 그렇기 때문에 플로트 레프트 하면 자, 왼쪽에 정렬 변화가 없지만 플로트 레프트에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라이트, 플로트 라이트. 저기 제가 이 셀렉터를 이미지로 바꿔야죠. 자, 그러면 플로트 레프트 적용받은 거예요. 플로트 라이트 적용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라인 요소는 마진 오토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마진 오토에서 이거 중앙에 보내야 되는데 왜 안 가지? 머리 싸매면서 굉장히 고민하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마진 오토는 블록 요소를 중앙에 배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정확히 마진 오토가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진 패딩 뭐죠? 첫 번째 숫자가 2개 적히죠. 첫 번째면 상하, 두 번째는 좌우죠. 좌우를 마진을 오토로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곧 정확하게 똑같이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진 오토로 해도 먹지 않는 이유는 이미지 A 태그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진 오토 했는데 왜 이미지 중앙으로 안 가지?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블록 요소, 인라인 요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예제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HTML 먼저 만들어야죠. 플로트 레프트, 인라인, 마진 이거 설명하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뭐 HTML 먼저 만들게요. HTML은 자, 우리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컨텐트라는 이름을 가진 div 하나 만들고요. 이미지 자, 요 이미지 썼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안에 우리가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가라 텍스트 저기 HTML CSS 예제 보시면 필독에 제가 워드 파일로 여러분들 텍스트 복사 붙여넣기 쓸 수 있게 준비해 놨거든요. 자, 사용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p 태그로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p 태그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저 레이아웃 뭐 안 잡히고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CSS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한 텍스트는 인덴트가 어긋나요. 그러면 처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탭으로 깨끗하게 인덴트 맞춰주시고요. 탭 클릭하시고요.
자, 다시 너무 많이 왔죠? 그러면 컨트롤하고 키보드에 블락 캐치 아이콘이 있어요. 키보드에 이 아이콘이 있죠.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블락 캐치 이걸 누르면 들여쓰기를 이제 바깥쪽으로 넣는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미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블락 캐치 기호를 하는 거는, 왼쪽 블락 캐치 기호를 하는 거는 들여쓰기가 아니라 내어쓰기인 거죠. 내어쓰기가 맞나요? 예. 컨트롤 다음에 블락 캐치 이 기호는 탭 키를 누른 것과 동일합니다. 자, 들여쓰기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HTML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죠? 자, 이 부분이에요. 이거 우리 그냥 H1 태그 뭐 이런 걸로 넣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잘라내기 한 다음에 제가 H1 태그로 한 다음에 붙여넣기 했어요. 자, 블락 캐치가 이상하게 출력을 하죠. 자, 실시간 미리 보기가 안 돼요. 저기 화면 보세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P라는 블록 요소 안에 H1이라는 블록 요소가 들어가니까 블락 캐치가 이상한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실시간 미리 보기가 안 돼요. 물론 출력되는 거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코드 미스 표시가 계속 나면서 실시간 미리 보기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H1이라는 태그를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블록 요소 안에 또 블록 요소를 넣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div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HTML에서는 p 태그 안에 이렇게 블록 요소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출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라인 요소, b 태그 인라인 요소죠.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 이렇게 넣으면 뭐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p 태그 안에 인라인 요소가 들어갔으니까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줄바꿈 2번 해줄게요. br 2번. 여기죠. br 이렇게 줄바꿈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듀얼 모니터 환경에서 공부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라고 돼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CSS 이렇게 꾸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업이 돼야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듀얼 모니터 어느 부분이죠? 듀얼 모니터 해야 합니다. 됐죠? 자, 이 부분을 스팬이라는 태그로 묶어 놓을게요. 지금 뭐 CSS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전혀 변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HTML 전부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SS 디자인을 할게요. 그러면 CSS 디자인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레이아웃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레이아웃 먼저 하기 전에 우리 구글 웹 폰트 먼저 넣을게요. 자, 구글 웹 폰트. 자, 여러분들 구글 웹 폰트 오피셜 사이트 들어가면 우리가 폰트 2개 일단 쓸게요. 근데 여러분들 한글 폰트 어디 있지 이렇게 구글 웹 폰트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 검색하실 수는 없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 all language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코리안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한글로 된 웹폰트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싹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 부분에 쓸 거는 이거, 본문 부분에 쓸 건 이거, 폰트가 달라요. 그래서 본문에 쓸 폰트는 우리가 노토산스라는 폰트를 썼어요. 노토산스 플러스 누르시고요. 그리고 검은색 바 누르시고요. 자, 링크라는 태그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이너스해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목 부분을 쓸 게 도연이라는 폰트예요. 도연. 자, 이 도연이라는 폰트는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자, 링크라는 태그 복사하시고요. 자, 붙여넣기.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글 웹폰트 2개 링크해 놨죠. 그러면 이제 쓸 준비는 돼 있으니까 우리가 CSS 구문에서 이 링크를 불러오면 되는 거죠. 자, 스타일 하시고요. 자, 먼저 바디. 자, 바디 태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 폰트 패밀리. 자, 폰트 패밀리. 자, 근데 폰트 패밀리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쓸 게 뭐죠? 자, 노토산스예요. 자, 요 부분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세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폰트 패밀리 했을 때는 이런 플러스 기호가 있으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5픽셀. 자, 폰트 사이즈 정하지 않으면 기본이 16픽셀이죠. 자, 폰트 사이즈 15픽셀.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1.62em 정도. 자, 그리고 컬러는 너무 진하니까 333 정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 태그 부분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컨텐트 부분 할게요. 컨텐트라는 이름을 가진 div. 자, 컨텐트라는 이름을 가진 div 이거죠. 자, 컨텐트라는 이름을 가진 div 제일 먼저 할 거 백그라운드 위드스 먼저 할게요. 자, 위드스는 900픽셀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레이아웃 이런 것들 하실 때 보더를 제일 먼저 그려주세요. 왜냐면 보더를 그려야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자, 이거 템포러리 보더예요. 템포러리 보더. 자, 디자인 다 완성되면 이거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지 위드스 900픽셀 넣은 게 눈에 잘 들어오죠.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린 색상으로 좀 넣어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린이 아니죠. 자, 이런 색상. 이런 정도 색상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넣었고요. 그리고 패딩을 한 30픽셀 정도 줬어요. 그리고 박스 섀도우. 박스 섀도우는 그냥 뭐 심플하게 00 그리고 퍼짐 정도는 30픽셀 그리고 블랙으로 줬어요. 자, 박스 섀도우 이렇게 px를 뺐네요. 자, 0일 때는 px 단위를 넣지 않아도 되지만 0 아니면은 px 단위를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근데 박스 섀도우가 너무 진하게 들어갔으니까 오퍼서티를 좀 줄여줄게요. 자, 오퍼서티 이런 정도로 좀 줄였어요. 보기 좋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 해가지고 한 10픽셀 정도 모서리 좀 둥글게 할게요. 보더 레디어스 10픽셀.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더는 우리가 이 색깔보다 약간 진한 색으로 할게요. 보더는 5픽셀 줬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색깔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빠른 편집해서 조금 진한 색상으로 했어요. 클릭. 자, 됐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센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포지션 앱솔루트 탑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지션 마이너스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수평 정렬할 때는 자, 이제 우리가 이 예제 만들기 전에 처음에 연습했던 거예요. 플로트 레프트. 자, 플로트 레프트 된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보내시면 플로트 라이트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중앙에 수평 중앙에 보낼 거니까 마진 오토예요. 마진 오토가 먹는 이유가 뭐죠? 이 콘텐트는 div잖아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 900픽셀로 위드스를 정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900픽셀 아니에요. 실제로는 900픽셀이 넘죠. 왜냐면 패딩을 30픽셀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패딩을 30픽셀 줬기 때문에 높이 30,
높이에서 위에 30, 밑에 30, 왼쪽 30, 오른쪽 30 이렇게 패딩 3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딩값, 보더값, 물론 이제 보더도 5픽셀, 5픽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위드스 900% 안에 900%로 900픽셀로 맞추고 싶다면 이 보더 값과 패딩 값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속성이에요. 자, 누르면은 정확하게 900픽셀 안에 보더 5픽셀, 패딩 30픽셀이 안으로 들어와요. 자, 그래서 컨텐트 DIV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만들어줘야 되죠. 자, 이 부분. 이거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P 태그 밑에 B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좀 디자인이 좀 손이 좀 가는 것들은 보통 클래스 이름을 줘요. 헤딩 텍스트. 자, 물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콘텐트 밑에 P 태그 밑에 B 태그. 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자, 요런 게 조금 더 직관적이죠. 왜냐면 그냥 두껍게라 뭐 밑줄 정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웹폰트도 넣어야 되고 손이 좀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를 별도로 좀 준 거예요. 손이 가는 좀 셀렉터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폰트 패밀리. 자, 폰트 패밀리 글꼴은 우리 도연이라는 폰트 가져왔죠. 자, 도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기호가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도연이라는 웹폰트가 적용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는 한 30픽셀 정도. 30픽셀이면 좀 크네요. 한 20픽셀 정도만 할게요. 자, 26픽셀 정도.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한 가지 더 해야 되죠. 보더. 자, 그러면 헤딩 텍스트에 보더 버텀에서 밑에다 그려줄게요.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그레이라고 했어요. 자, 됐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자, 아직 배치를 안 했어요. 배치할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솔리드가 아니라 대시드로 해서 점선 형태로 했어요. 그런데 보더 버텀과 이 텍스트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패딩 버텀에서 한 10픽셀 정도 이렇게 줬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 게, 자, B 태그는 뭐죠? 헤딩 텍스트라는 이 클래스명을 가진 B 태그는 인라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는 한 줄에 배치되죠. 이렇게 얘네들이 이 텍스트까지 계속 한 줄에 배치돼요. 그러면 안 되죠. 줄이 바뀌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라인 요소를 B라는 태그가 인라인 요소죠. 그러면 이거를 블록 요소로 바꾸면 줄이 바뀌겠죠. 자, 디스플레이 블락을 하면 이렇게 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에 BR 이렇게 지저분하게 BR 태그를 넣지 않아도 이 디스플레이 속성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텍스트하고 이 B 태그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마진 버텀을 한 10픽셀 정도 줄게요. 자, 적당히 졌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배치할 게 뭐죠? 이 이미지에 플로트 레프트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콘텐트 밑에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들 콘텐트 밑에 이미지 여기다 적으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것도 출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주시는 적당한 위치가 콘텐트 밑에 여기인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버릇이 안 되면, 자, 이거를 막 이런 데다 적어요. 막 저기 저렴한 용어를 써서 그렇지만 앵기는 대로도 이렇게 적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CSS에서도 순서대로 계층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계층 구조가 갑자기 없다가 얘가 뚝 새로 생기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버릇이에요, 버릇. 콘텐트라는 div 밑에 자식 요소, 바로 밑에 자식 요소니까 여기다 셀렉터를 적는 게 맞으세요. 자, 그래서 플로트 레프트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바짝 붙어 있죠? 그래서 마진 라이트 줄게요. 마진 라이트 한 20픽셀 정도.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죠? 아, 일단 요거 B 태그가 너무 텍스트가 커서 줄이 바뀌어 버렸네요. 한 24 정도 줄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키보드를 잘못 눌렀네요. 예,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죠? 오버플로우 됐어요. 오버플로우 넘쳐버렸어요. 오버플로우 넘쳐버린 부분을 넘치지 않게 하는 게 뭐죠? 오버플로우 히든이에요.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제가 이렇게 넘친 부분을 오버플로우 히든을 줄게요. 어디다 줘야 되냐면 P 태그죠. 이 P 태그의 내용이 이 부분이 넘쳤으니까 컨텐트 밑에 P 태그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 넘쳤던 부분이 이 안으로 모아지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이 물론 이제 그 예제로 올라가겠지만 오버플로우 히든에 대해서 상세한 이론 예제가 올라가겠지만 오버플로우 히든이 이제 플로트가 된 자식 요소 때문에 부모 요소가 높이 값을 잃어요. 그 높이 값을 찾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그 역할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플로트 레프트 돼서 따라오는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미지가 끝나는 부분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고 정리정돈을 잘된 레이아웃을 만드는 게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뭐죠? 이거 해줘죠. 이거 마크업 같은 거 있죠. 두월 모니터 환경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자, 이건 뭐죠? 여기 있습니다. 스팬. 자, 그러면 P 태그 밑에 스팬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적으시는 거 아니에요. 컨텐트 밑에 P 태그 밑에 스팬이라고 적으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여기 다음 이어지는 거니까 얘네들은 연관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룹핑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크림슨이라고 줬고요. 됐죠?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자, 그래서 이번 예제는 앞에 좀 이론 설명이 좀 있어서 조금 길어졌는데, 자, 중요한 부분 다시 정리합니다. 플로트 레프트를 했을 때 블록 요소, 인라인 요소 다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 적용시킬 수 있으나 마진 오토로 엘리먼트를 중앙에 보내는 거죠. 중앙에 보내는 거 마진 오토는 블록 요소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플로트 레프트 할 때 따라오는 이 P 태그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P 태그 곧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걸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 부분이 오버플로우 된 거예요. 오버플로우 된 거니까 오버플로우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셀렉팅 할 때 중구난방 앵기는 대로 셀렉트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셀렉터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게 적당한 거지 맞는 거지. 그래서 셀렉터를 항상 순서대로 적어 주셔야지 나중에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세요. 자, 그러면 이번 예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원본하고 비교해 볼게요. 물론 뭐 이제 뭐 색상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자, 뭐 예제다 보니까 자, 그래서 플로트 레프트와 오버플로우 히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